저번 강의에서 등속 운동에 대해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자. 자유낙하 운동이라 함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했던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 한다. 물체가 중력이란 힘을 받게 되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서 속력은 증가하게 되고, 그때 힘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 이때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하게 되는데, 속도 변화량 9.8을 중력에 의해 가속된다 해서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는 어떨까요? 하고 묻는다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바로 속력이라는 개념이 되고,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다.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이란 힘을 받아서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다음과 같고, 처음 속력은 0m/s가 되어야 되고, 속력이 매초 9.8m/s씩 증가한다고 하였으므로 1초일 때의 속력은 9.8m/s가 되어야 하고, 2초일 때의 속력은 19.6m/s가 되고, 3초일 때의 속력은 29.4m/s가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그렇다면 배운 걸 바탕으로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6초 후 물체의 속력을 물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높은 건물에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6초 후에 물체가 바닥에 닿고,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도 계산을 해보고 이 건물의 높이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게 되면 이 물체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고 1초에 9.8m/s씩 빨라지므로 6초 후 속력은 58.8m/s가 된다는 사실은 계산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이 건물의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건물의 높이가 바로 공이 자유낙하하면서 이동한 거리가 되고, 이동거리는 속력 시간 그래프의 아래쪽 넓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삼각형 넓이를 계산하면 건물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가로 곱하기 세로 58.8을 하게 되면 176.4m가 나오고 건물의 높이가 176.4m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자유낙하를 이용해서 건물의 높이를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돌아와서 6초 후 물체의 속력은 9.8에 6을 곱해서 58.8m/s가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본다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받게 된다면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에 대표적 예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유낙하 운동이 되고, 만약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하면 물체의 속력은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의 대표적 예는 바닥을 굴러가는 공이 있고, 그리고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한다고 했다. 바닥에 공을 굴리면 공이 굴러가다가 정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나는 힘을 주지 않았는데 물체의 속력이 왜 줄어들게 되냐고 물으면 곤란하다.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있고, 마찰력이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굴러가던 공이 정지하게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리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자. 문제로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 A 구간, B 구간, C 구간에서의 속력 변화와 힘의 크기, 힘의 방향에 대해 얘기를 해본다면, A 구간에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고, B 구간에서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 C 구간에서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B 구간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A 구간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 C에서는 힘의 크기는 일정한데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서 속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각 구간에서의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속력 시간 그래프의 경우는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된다고 했다. 그래서 0에서 2초까지는 삼각형 넓이를 계산하면 8m가 되고 2에서 5초까지는 사각형 넓이를 계산하시면 24m가 나오고 C에서는 4m가 나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0에서 6초 동안에 총 이동 거리는 모두 더하여 36m가 됨을 알 수 있고 0에서 6초 동안의 평균 속력을 계산하세요 하면 평균 속력은 6분의 36으로 6m/s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진공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게 되면 두 물체는 동시 낙하하게 된다. 물체의 종류나 모양, 질량에 상관없이 자유낙하할 때 속력이 1초에 9.8m/s씩 증가하다 보니 모든 물체는 동시낙하하게 된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해서 질량이 큰 물체에 큰 중력이 작용하긴 하나 속력 변화는 질량이 큰 물체나 작은 물체나 같이 1초에 9.8m/s씩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속력 변화는 질량과 상관없다, 무관하다. 예를 들어 1kg의 A 물체와 5kg의 B 물체가 있다고 할 때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하고 묻는다면 B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 A와 B는 동시에 낙하하게 되고 속력 변화 역시 A와 B 둘 다 같다. 그러나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묻게 되면 질량이 큰 B가 크다 해야 되고 속력 변화 B를 묻게 되면 1대 1이라 대답을 해야 하고 중력의 크기 B를 묻는다면 질량 B와 같은 1대 5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쇠구슬과 깃털의 낙하 운동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쇠구슬과 깃털이 만약 진공 중에서 낙하를 하게 되면 물체에는 중력만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질량은 쇠구슬이 크고 그래서 받는 중력도 쇠구슬이 크지만 속력 변화는 둘이가 같게 되고 그래서 동시 낙하하게 된다. 거기에 반해서 쇠구슬과 깃털이 공기 중에 낙하하게 되면 물체에는 중력과 공기 저항을 받게 된다. 이때 깃털이 공기 저항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하다 보니 쇠구슬이 먼저 낙하하게 된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등속 운동의 경우는 속력은 일정하고 이동 거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다음과 같고 자유낙하의 경우는 속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때 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 된다는 사실과 속력 시간 그래프의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자. 그러하다 보니 등속 운동에서는 사각형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되고 거기에 반해 자유낙하에서는 삼각형 넓이가 낙하 거리가 되었었다. 한 번 더 적어본다면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고 자유낙하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를 비교하라고 하면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가 바로 속력 개념이 되고 그래서 등속 운동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일정하고 자유낙하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대답해야 한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와 그냥 거리를 구분해야 한다. 등속 운동에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는 일정하지만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대답을 해야 한다.
잘 구분해 주시고 응용 문제를 한 개 풀어본다면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어떤 물체를 연직 위로 던져 올리게 되면 물체는 위로 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반해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 물체의 속력은 줄어들게 되고 최고점에서 순간 물체의 속력은 0이 된 다음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데 아래로 떨어질 때는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같아서 속력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순간 속력이 0인 이 지점이 물체의 최고점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물리 단원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그래프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긴 하나 Y축의 물리량이 거리인 경우와 속력인 경우는 얘기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자. 예를 들어서 거리인 경우에는 A 구간에서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로 봐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B에서는 이동 거리의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정지 상태이며 C에서도 역시 A와 마찬가지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속력을 부등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기울기가 가장 큰 A의 속력이 가장 빠르며 그리고 C고 정지 상태의 B의 속력이 가장 느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구간별 속력을 계산해 본다면 A 구간에서는 3m/s가 나오고 B 구간에서는 0m/s이며 C 구간에서는 2초 동안 2m를 갔으므로 1m/s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0에서 6초 동안의 평균 속력을 계산하라고 하면 시간 6분에 총 이동거리 8을 넣어서 3분의 4m/s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거기에 반해 Y축의 물리량이 속력일 경우에는 A 구간에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 B 구간에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며 C 구간에서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때 속력의 크기를 부등으로 비교한다면 Y축 물리값이 바로 속력이므로 C의 속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엔 B가 되며 A의 속력이 가장 작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을 계산하라고 하면 먼저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을 계산해서 이동 거리를 잡아야 한다. A 구간에서는 6m가 나오고 B 구간에서는 12m가 나오며 C 구간의 경우는 사다리꼴 넓이를 계산하든지 아니면 사각형 면적에 삼각형 면적을 더해서 14m를 계산해내면 총 이동 거리는 32m가 되고 평균 속력은 6분의 32, 즉 3분의 16m/s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Y축의 물리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해서 자유낙하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